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쑥 내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목에 안 좋고 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머리에 무게가 있는데요. 네. 한 5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1c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2, 3kg의 하중을 목에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을 수밖에 없어서요. 네. 목 관리에도 정말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네, 게다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목의 통증뿐 아니라 어깨나 팔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목의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스마트폰 하거나 컴퓨터 할 때 목을 이렇게 내밀게 되는데 이게 네네. 정말 많은 무리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네네. 모든 목의 문제들이 사실은 저는 뭔가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는 전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죠. 목이 앞으로 1cm가 빠질 때마다 2에서 3kg의 하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 하중을 받는다는 게 눌린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탱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지탱을 누가 할까요? 내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평소 때 우리가 단련을 해놓은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부족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로 넘어갈 확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자세들의 문제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인식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를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일자목이 아닌가 거북목이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네.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일자목과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론적인 부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목은 이렇게 목 앞쪽으로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목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일자목이라 함은 이 C자의 커브가 일자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거북목 또는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네. 가장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자세가 지금 상당히 꼿꼿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자,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본인의 키에 비해서 낮은 의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밑에서 떠 있고 그다음에 등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굳게 되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자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모니터의 높이가 그리고 책상의 높이가 내 몸보다는 너무 낮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등이 굽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목의 문제들은 등이 굽기 시작하면서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일자목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자목이 되면서 통증도 나타나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의 비정상적인 하중을 초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거북목 일자목도 그림으로 봤을 때도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건강에도 안 좋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목 디스크가 발생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종착역은 목 디스크라는 그런 질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경추라는 목뼈가 있겠죠. 그리고 목뼈 사이사이에 디스크라는 연골 조직들이 있고 이 연골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 목은 충격을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에 별다른 하중이 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C자에서 일자로 쭉 곱게 되면 목 디스크 앞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중이 걸리면 디스크는 풍선 같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풍선에 압력을 주면 압력이 없는 쪽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하필이면 이때 뒤쪽으로 신경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 디스크, 정확하게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좀 무리가 가서 목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의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도 합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네. 현대인들 중에서 제가 통계치를 봤는데 우리가 30대 이상의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20%가 채 안 됐었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앉아있는 시간들은 길지.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너무 잘 나오죠. 컨텐츠도 너무 많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업무를 보신다고 또 PC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앉아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 부족, 자세 불량, 그리고 무리한 업무 이렇게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내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웬만한 충격을 받았을 때 충분히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목이 좋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목에 디스크에 무리가 많이 가고 있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뻥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병원에 있을 때는 의외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통증이 갈 수 있잖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꼿꼿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목이 뻐근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의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목의 통증을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림으로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할 때는 목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들을 하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목이 뭔가 쫙 조이는 느낌이 나면서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에서 약간 어깨 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통증들이 유발을 하기도 해요. 자, 어깨 쪽이라 하면 그 승모근 쪽의 통증이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의 브랜치가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날개뼈 뒤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 이렇게 2가지의 갈래로 내려가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결리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의 압박이 진행을 하게 되면 팔로 타고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손에 힘이 좀 덜 들어간다, 떨린다, 그리고 피가 안 통하는 것 같다, 당긴다, 아프다, 번개가 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유발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3가지의 그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좀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대부분의 목 디스크 환자는 허리 디스크랑은 틀리게 최근에는 젊은 층의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자, 지금 이 환자분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일자목의 소견들이 보였고 일단 일자목과 그다음 목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추내요법을 시작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관절을 먼저 천천히 열어주는 JS 기법이라고 하고요. 네, 관절을 하나하나 좌측 우측으로 열어주면서 이 부분들의 가동성을 다시 늘려주고 위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뒤쪽에 있는 관절면을 다시 또 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이건 교정하는 기법들이죠. 네, 뚝 하고 들어가면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놀라시는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집에서는 이거 전문의가 하셔야죠. 하시면 네, 안 네. 됩니다.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저 정도까지. 네. 들어가면서 내가 뼈가 삐뚤어진 부분들을 맞추는 게 간단하게 보면 추내요법의 원리잖아요. 내가 몸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움직임만 바로 맞춰주는 것들이 추내요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후드 하근이라고 합니다.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주고 지금은 약침이라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환자분은 목 통증에서 이제 어깨 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 시점이었고요. 자, 어깨 쪽에 있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치료해주는 영상입니다. 네. 맞고 나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건가요? 네, 일단 동작을 원활하게 만드는 게 저희 치료의 가장 핵심이고 추나로 동작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근육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근육이 많이 경직되고 우리 어깨 많이 뻣뻣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육의 경직이나 아니면 통증 그리고 저린 느낌은 약침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서 만나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신경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에 나타나는 목 통증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목이 약간 뻣뻣해요라는 부분들은 그날 하루만 그냥 무리하지 말고 그다음에 따뜻한 찜질 해주고 파스 좀 바르고 그다음에 주변에 가서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금방 나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목 디스크에 이제 하중을 점차 퇴행성의 변화라든지 신경의 변성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잘 해주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그 부분들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를 받아도 1차적인 치료를 받아도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고 이 부분들이 디스크로 발전해서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아까 화면 보니까 어깨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훨씬 더 가벼워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자유로워 보이는. 네. 네. 말씀 듣는 동안 저도 자꾸 이렇게 펴게 되고 혹시 이게 한방이라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네, 크게 괜찮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제 춘해요법이나 약침요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의 뭐 기법들이나 아니면 기구들이나 아니면 수술 같은 이런 침습적인 요소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의 사례를 들어서 네. 좀 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름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63세의 필름 영상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디스크가 6번하고 7번 쪽에서 뒤쪽으로 많이 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해서 협착증까지 유발됐던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통증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료를 했던 부분들이 침법 중에서 동작침이라는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이게 침을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침법 기법들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부분들을 통해서 통증을 먼저 줄여준 다음에 약침을 고농도로 들어갔어요. 6번하고 7번 쪽에 지금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의 손상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들의 고농도의 약침을 시술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의 자세를 바로 만들어주는 춘해요법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치료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탈출된 디스크의 용적이 거의 80에서 90%까지 감소가 됐었고, 근육이나 이완 쪽으로 우리가 뭐 일반 기법들을 사용을 한다면 디스크에 탈출된 부분들은 신경이 손상된 부분들은 또 좋은 한약 요법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복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요한 게 예방일 텐데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맞습니다. 이 평소에 경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앉아있을 때 꾸부정한 자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간중간 1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자. 꼭 스트레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가볍게 몸을 좀 풀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 한번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만 해줘도 목 건강과 등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처치를 하자.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는데 통증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빨리빨리 치료를 하자. 그리고 아까 좋은 거 하나 짚어주셨어요. 자, 여름철에 우리가 감기를 걸린 걸 냉방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는 냉난방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은 가볍게 입는데 실내에 들어가서 추위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는 옷이 가볍고 그다음에 목이 추운 바람이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에 노출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근육들이 많이 수축을 하고 디스크에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우리가 안에서 냉방을 이제 꼼꼼히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디건 같은 이런 옷들을 좀 챙겨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목의 통증,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마철에는 수인성 감염병 신경 쓰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서 일어나게 되는 네. 장티푸스가 있겠는데요. 식재료를 깨끗하게 세척하시고요. 또 익힐 때는 음식의 중심부까지 충분하게 네. 익혀서 드시는 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내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